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사람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세계에 속했지만 불완전한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제프 크네히트.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 미래의 어느 시대, 세상에는 특별한 곳이 있었습니다. 카스탈리엔. 순수한 정신과 학문만이 존재하는 곳. 이곳에서는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년들만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지식과 명상에만 헌신했습니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그런 소년 중 하나였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음악명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명인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크네히트의 눈빛에서 빛나는 순수함과 지성을. 크네히트는 고향을 떠나 카스탈리엔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찾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카스탈리엔의 학교는 아름다웠습니다. 고요한 정원, 끝없는 도서관, 명상하는 학생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수학과 음악이 하나가 되고 철학과 예술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유리알 유희가 있었습니다. 유리알 유희.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인류 최고의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유리알이 정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각 구슬에 음표나 상징이 새겨져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유리알 유희는 물리적 도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유희는 순수한 정신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마치 체스와 같이 규칙이 있지만 체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한했습니다. 한 번의 유희를 구성하기 위해 명인은 수개월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바흐의 푸가 한 곡. 그 선율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음정의 관계를 수학적 비율로 환원합니다. 그 비율은 황금 분할과 연결됩니다. 황금 분할은 고대 그리스 건축과 만납니다. 그리스 건축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노자의 도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도는 다시 선불교의 공사상과 조우합니다. 선불교의 정원 양식은 일본 하이쿠 시의 간결함을 낳았고, 하이쿠의 리듬은 다시 바흐의 푸가로 돌아옵니다. 원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단순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유희는 수십 개의 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얽히고 변주되며 우주적 조화를 창조해냅니다. 그것은 게임이자 명상이었습니다. 학문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논리이자 직관이었습니다. 유희를 행하는 명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휘하는 것은 악기가 아니라 인류 정신의 모든 유산이었습니다. 관중은 명인의 유희를 따라가며 동양과 서양이 하나 되는 순간
고대와 현대가 대화하는 순간, 수학과 시가 춤추는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유희는 우주의 조화 그 자체를 드러냈습니다. 크네히트는 이 유희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공부했고 날마다 명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언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유희라도 그것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면 공허한 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서 온다. 크네히트는 다양한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음악 명인은 그에게 조화를 가르쳤습니다. 역사학자는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젊은 크네히트에게 가장 신비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국 은자, 대나무 숲에 사는 노인을 찾아가는 여행. 크네히트는 홀로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 작은 초가집에서 노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노인은 크네히트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여, 자네들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아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르네. 노인은 정원을 가꾸고 차를 끓이고 씨를 읊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명상이었고 그의 침묵이 설법이었습니다. 크네히트는 그곳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서 명인이 되려 하지 말게, 완성된 사람이 되게.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크네히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고요함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나이든 유리알 유희명인 토마스 폰데어 트라베였습니다. 명인은 고요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크네히트여, 유리알 유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네. 진정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지. 크네히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크네히트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는 발덴첼 수도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네딕트회 신부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신부들은 카스탈리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학문만이 아니라 기도와 노동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노신부가 크네히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아름답네. 순수하고 고상하지. 하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 진정한 봉사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그 말은 크네히트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직 싹트지 않은 의문이 씨앗. 크네히트는 카스탈리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계속 명상했습니다. 그는 유리알 유희의 대가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플리니오 데지뇨리. 데지뇨리는 크네히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세속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카스탈리엔의 회의적이었습니다. 크네히트 자네는 이 상아탑이 영원하리라 믿나? 세상은 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함이 무슨 의미가 있지? 두 청년은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카스탈리엔의 가치, 현실 참여의 필요성, 순수함과 실용성. 크네히트는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데지뇨리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크네히트는 이제 성숙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유리알 유희 명인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카스탈리엔 최고의 자리, 모든 학자가 꿈꾸는 위치. 크네히트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유희를 연출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고대와 현대를 조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하다. 우주의 조화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크네히트 자신은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인의 자리에서 그가 본 것은 카스탈리엔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도 보였습니다. 카스탈리엔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명상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크네히트는 옛 친구 데지뇨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데지뇨리는 세속의 성공한 정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네히트 자네는 여전히 그곳에 있군. 나는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네. 불완전하지만 살아있는 세상에서 말이야. 데지뇨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세속의 삶이 그를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카스탈리엔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생생함, 현실감. 크네히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벽한 곳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은 공허하다. 진정한 봉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크네히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명상했습니다. 그는 카스탈리엔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조화를, 평화를.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머물러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크네히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저는 명인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합니다. 카스탈리엔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직접 가르치고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제 삶은 카스탈리엔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장로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류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크네히트여, 그대는 착각하고 있네. 세상은 그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네. 그대의 재능은 여기서 빛을 발해야 하네. 하지만 크네히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은 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상아탑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카스탈리엔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데지뇨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크네히튼의 아들을 가르쳐 주게. 티토는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좋은 소년이네. 자네가 그 아이를 인도해 주길 바라네. 크네히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크네히트는 티토를 만났습니다. 16살의 열정적이고 반항적인 소년. 티토는 처음에 크네히트를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선생이군요. 저는 카스탈리엔 같은 건 믿지 않아요. 크네히트는 다른 선생들과 달랐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토에게서 배우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갔습니다. 맑은 공기, 높은 봉우리, 깨끗한 호수. 티토는 자연의 아이였습니다. 물을 사랑했고, 수영을 잘했고,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크네히트는 그런 티토를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잃어버렸던 것을 가지고 있구나. 생명력을, 본능을, 자연과의 연결을. 어느 이른 아침, 해가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티토가 차가운 산속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오세요. 크네히트는 망설였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티토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크네히트의 몸은 놀랐습니다. 오랜 세월 명상과 학문에만 바쳐진 몸. 육체는 약했습니다. 그는 헤엄쳤습니다. 있는 힘껏.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물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티토가 돌아보았습니다. 크네히트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티토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크네히트는 이미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그를 감쌌습니다. 차갑고 무자비한 물. 요제프 크네히트. 유리알 유희명인. 카스탈리엔 최고의 지성. 그는 한 소년을 가르치기도 전에 산속 호수에서 익사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티토는 물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내 잘못이다.
소녀는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때문에. 티토는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따라 들어온 거죠? 왜 무리하신 거예요? 당신은 물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크네히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가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헤르만 헤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티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크네히트의 죽음이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크네히트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그는 카스탈리엔을 떠나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무모한 시도를 한 것일까요? 티토는 이 죽음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그저 트라우마만 남았을까요? 완벽한 세계에서 내려온 사람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상아탑의 지식인이 현실의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크네히트는 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극일 뿐일까요? 헤르만 헤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만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크네히트처럼 안전한 곳을 떠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떠났을 때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불완전함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카스탈리엔도 문제였습니다. 세속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도 답이 없는 것일까요? 크네히트는 평생 균형을 찾았습니다. 명상과 행동의 균형, 순수함과 현실의 균형.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균형은 불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조차 하나의 균형이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어쩌면 답이 없다는 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질문 속에 머무는 것이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크네히트는 떠났습니다. 당신은 머물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크네히트는 가르치려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깊이 쉬세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